어, 뭐 이건 약간 사담이긴 한데 이런 류의 사실은 측정 평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아마도 제가 연배상 조금 선배일 것 같은데 살짝 많이 아니고요. 네, 살짝 선배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측정 평가를 많이 하는 것보단 저는 약간 오타쿠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하나를 미친 듯 하면 그것이 다른 측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너무 많은 평가나 이런 어떤 어, 자격증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FMS도 대략 알고 커렉티브 엑서사이즈도 대략 알고 프리헵도 대략 알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걸 얀다의 뭐 크로스 신드롬도 살짝 알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냥 저는 이거 그냥 들고 파기를 추천드려요. 혹시 이쪽으로 데이터를 얻는 것도 그렇고 뭐 개인적으로 전 이걸로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긴 했는데 네. 하나 들고 파면 예를 들면 꼭 FMS가 아닐 수도 있지만 FMS 딱 들고 파면 얘를 완벽하게 내가 자격을 줄 수 있을 만큼 얘를 내가 교육하고 강의할 수 있다 하면 커렉티브 엑서사이즈나 얀다의 크로스 신드롬이나 이것들을 굉장히 가볍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본 걸로는 이 학자들이 결국에는 다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만의 색깔로 포장을 하는 방식이 이렇게 FMS, 커렉티브 엑서사이즈, 얀다의 크로스 신드롬 전 이렇게 그냥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하나 들고 파는 거 추천드립니다. FMS는 이렇게 일곱 가지의 패턴, 검사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곱 가지는 가능하면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저희가 체력 검사를 할 때도 앞에 검사가 뒤에 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면 가벼운 움직임부터 스트레칭부터 검사를 해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0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버헤드 스쿼트를 했을 때 3점이 되면 정면에서 양 팔의 간격과 양 어깨 그 발의 간격이 이렇게 수직이어야 돼요. 수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완전하게 딥 스쿼시 돼야 돼요. 근데 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 써야 될 게 이 발끝이 완벽하게 정면을 향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연성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했다가 스쿼트를 하면 발이 이렇게 틀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그것도 감점이에요. 또 하나는 테스트는 친절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하세요. 자, 보세요. 발을 머리 위에 잡아서 머리 위에 올려주세요. 그럼 딱 이렇게 90도가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어깨 넓이는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팔을 뻗으면서 최대한 앉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테스트하는 사람이 시범을 딱 한 번 보여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그 동작을 흉내내는 거예요. 뭐 그랬을 때 뭐 등에 힘을 주세요, 복근에 힘을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해서 따라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요거를 눈에 기억해 두세요. 요렇게 하면 3점이에요. 근데 얘랑 아이고 어디 갔어? 이 3점과 다르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2점은 요 뒤꿈치에 이 베이스를 대고 했을 때 요 동작이 나와요. 그러면 2점이에요. 근데 뒤꿈치에다가 얘를 대고도 이런 보상작용이 나오면 1점이에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동작 안에서 허리가 불편했어요? 목이 불편했어요? 어디 뭐 어깨가 불편했어요? 빵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이제 허들 스텝인데요. 이 허들 스텝은 경골의 조면, 이 무릎에 어, 경골의 조면 네. 있죠. 앞에 화면이 꼭 사라졌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제가,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무릎의 경골 조면의 길이를 재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리 길이가 다 다르니까요. 그 길이만큼 여기 보이시는 고무줄 밴드를 이용해서 위치를 대고요. 양발을 어, 장비의 맨 앞 코에다 딱 대요. 그리고 다리를 들어서 그대로 뒤꿈치를 앞에 이 판 앞에다 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랬을 때 지금 3점은 무릎과 발끝이 이 정면에서 돌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를 하는 사람은 정면에서 한번 보고 측면에서 한번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면 클리어, 측면 클리어 그럼 3점이죠. 정면하고 측면 딱 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정면이 이상할 수도 있고 측면이 이상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자리로 다시 가요. 거기서 다시 보고 최종 점수를 매겨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세 번 봐요. 시상면에서 보고 관상면에서 보고. 봤는데 시상면과 관상면 중에 더 안 좋은 동작이 나오면 그 위치로 다시 가서 확인하고 최종 점수를 매겨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점은 똑같이 검사를 했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발끝이 이렇게 들어서 이게 스텝업이니까 이렇게 들어서 놔야 되는데 발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면 2점이에요. 또는 또는 몸이 이렇게 앞으로 숙여져요. 아니면 뒤로 이렇게 넘어가요. 얘도 2점이에요. 1점은 약간 이렇게 발을 들어 올리면서 내 균형이 몸통이 흔들리면서 깨지는 동작이 나오면 1점이에요. 마찬가지로 통증이나 불편감이 존재하면 빵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른발, 왼발 따로따로 하겠죠. 예를 들어서 오른발은 3점, 왼발은 빵점. 그럼 빵점이에요. 이해되셨죠? 낮은 점수를 따라가요. 낮은 점수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2점인지 1점인지 헷갈리잖아요. 그쵸? 내가 이거 2점 줄까 1점 줄까 이런 상황에 놓이면 낮은 점수를 줘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경험에 의한 테스트, 주관적 테스트이기 때문에 FMS를 논문에 싣거나 이럴 때 또는 그 평가를 좋은 평가라고 이게 정의할 수 있는 건 정확치는 않지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람이 1000번인가 이상을 이런 테스트를 반복한 사람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 미만으로 한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한테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모르죠. 왜? 안 해봤으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1000케이스 이상은 내가 검사를 해야 이거는 내가 2점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대략 이게 대략 그 결정하는 정확한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하는 방법 빼고는 제가 볼 때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라인 런지인데요. 인라인 런지도 이 뒷발하고 무릎이 이 앞쪽 뒤꿈치에 터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잠시만요. 지금 여기 보이면 이건가요? 여기 보이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음, 네. 여기 보면 이 앞쪽 무릎, 그러니까 발끝 뒤에 뒷무릎이 완전히 숨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폭이 대략 한 10cm밖에 안 되거든요. 10cm 위에서 런지를 하는 거니까 앞무릎 뒤에 뒷무릎이 완전 숨어야 돼요. 그래서 안 보여야 되거든요. 정면에서 봤을 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완전하게 몸이 수직으로 서야 해요. 그러니까 90도 완전 중력선에 서는 거죠. 대신에 여기 그 발을 잡게 되잖아요. 이 발을 머리 위로 그다음에 등 뒤로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면 위로 올라간 손은 경추의 로도티 커브를 커버해요. 이렇게. 아래로 허리춤으로 가는 팔은 럼바에 마찬가지로 로도티 커브를 딱 커버해요.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커버가 됐죠. 그러면 스틱이 있으니까 그 스틱에
다섯 군데가 자기 몸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머리, 그죠? 머리, 그 다음에 제 오른쪽 경추에 있는 손, 그 다음에 바가 등에 닿겠죠? 그 다음에 왼손에 그 요추의 로도티 커브, 그 다음에 봉의 끝에서 봉 끝과 나의 엉덩이가 완전하게 밀착된 상태여야 해요. 이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2점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혹시 그 힙힌지 운동 많이 하죠? 힙힌지 운동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을 제가 이제 전 인스타 엄청 많이 보는데요. 인스타 보면 막 이 손의 위치가 머리 위에도 있고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손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힙힌지를 하면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미는데 요 추체의 정렬, 그러니까 척추체의 정렬을 이루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개의 접촉 면적은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런지를 하면 정상적인 움직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려가면서 이렇게 상체가 숙여지거나 무게중심이 이렇게 깨지거나. 그 다음에 이 점은 내 몸을 주체하지 못해서 좌우로 균형을 잃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1점이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하죠. 낮은 점수로 기입해요. 대신에 이제 제가 그 공 교수님한테 용지를 두 개 드렸거든요. 하나는 원래 FMS대로 그냥 점수만 매기는 거. 이거는 오른쪽 왼쪽 무시하고 낮은 점수만 기록해요. 근데 이제 교정 운동을 하려면 오른쪽 왼쪽의 차를 확인해야 돼서 오른쪽 왼쪽을 따로 마킹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실기를 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개를 검사해서 낮은 점수로 테스트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그리고 다음 건 그다음에 이제 숄더의 모빌리티 테스트인데요. 숄더의 모빌리티 테스트 할 때는 사람마다 이 손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손끝 중지에서 첫 번째 주름이 있는 여기까지의 길이를 재요. 길이를 재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이 오른손과 왼손의 길이 있죠. 이렇게 주먹을 딱 졌을 때 이 길이가 한 뼘 안에 들어오면 3점이에요. 한 뼘 바깥으로 벗어나면 2점이에요. 두 뼘 바깥으로 벗어나면 3점이에요. 그래서 이 내 한 손의 범위를 그 테스트 인치로 테스트를 하고 거기서 몇 뼘이 벗어났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재요. 대신에 얘가 모빌리티 테스트잖아요. 유연성 테스트니까 예를 들어서 손을 아, 보여드릴 수가 없나? 손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종료하게 돼요. 그래서 손을 두 번, 세 번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해요. 근데 만약에 혹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선수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이걸 하면 막 승부욕이 생기니까 간혹 막 거기서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같지만 저는 첫 번째 딱 닿은 지점에서 그냥 평가를 해요. 네. 아무래도 선수들도 일반인도 점수에 대한 그런 어떤 강박이 있어서 뭔가 막 잘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어깨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 클리어링 테스트 어깨를 반대쪽 어깨에 올리고 이렇게 들어 올려요. 얘가 이제 그 임핀지 테스트라고도 하거든요. 이 상태로 쭉 올려서 통증이 존재하다? 그러면 보통 이제 여기에서 클리어링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병원으로 보내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치죠. 자, 그 다음에 SLR 테스트인데요. 요건 햄스트링의 길이 검사를 하는 거고요. 검사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피험자가 누운 상태에서 그 파플리테우스 있죠. 무릎의 뒷부분. 뒷부분에다가 그, 이 툴을 깔고요. 툴을 깔은 상태에서 그 양 무릎으로 이 기구를 꾹 눌러주고요. 한쪽 다리를 쭉 들어 올리죠. 그럴 때, 이 스틱의 위치가 양 무릎의 허벅지 사이까지
세워놨을 때 아, 복숭아뼈가 또는 뒤꿈치가 이 스틱을 지나가면 3점이에요. 근데 못 지나갔다? 그러면 다시 이 FMS 툴 있죠. 이 툴에 이렇게 허벅지에 가까운 쪽에다 다시 대고 들어 올려서 다시 테스트를 해요. 그럼 못 넘으면 2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보통 FMS 툴에 발 쪽, 가장 먼 발 쪽에다가 두고 다시 들어 올리기 해서 못 올리면 1점이 돼요. 마찬가지로 오른발, 왼발 테스트를 하면 예를 들어 오른발은 3점이고 왼발은 1점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최종 점수는 낮은 점수로 채택을 해요. 그 다음에 통증이 있다면 0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스타빌리티 테스트는요. 팔굽혀펴기 푸시업 테스트예요. 기본적으로는 푸시업 테스트는 남녀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양손을 남자는 3점 만점이 이 이마, 엄지손이 이마에서 출발해요. 여기에서 쭉 들어 올려서 내 머리와 발끝이 웨이브 없이 한 번에 딱 일어나면 3점이에요. 여성은 얼굴이 3점이에요. 얼굴. 그러면 남성은 얼굴이 2점이겠죠? 그 다음에 어깨로 내려오면 1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불편하다라고 하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팔굽혀펴기 상태 어깨까지 내려왔는데도 웨이브가 생겨요. 1점이 했는데 불편하다라고 하면 다시 스파이널 익스텐션 클리어링 테스트를 하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저희 입시 체육할 때 이거 테스트 하지 않나요? 해구굴요? 맞아요. 체후글 테스트를 해서 요추부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을 해요. 이렇게 이게 이제 트렁크 스타빌리티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타리 스타빌리티 테스트는 우리 내발기기 상태에서 버드 도구 있죠. 버드 도구 상태로. 그래서 그 FMS 툴을 양손 사이에다 두고 그다음 양발, 양 무릎 사이에다가 쭉 일렬로 그러면 이렇게 세워지겠죠. 그 상태에서 네발기기 상태로 하고요. 3점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른손이 펼쳐지면서 왼손이 펼쳐져야 돼요. 왼발이 아니 오른손과 오른발이. 그러면 왼손과 왼발로 버티는 거예요. 선수 중에서도 제가 볼 땐 20%도 채 안 돼요. 이걸 하는 선수가. 이걸 통과하면 3점이에요. 뻗었다가 팔꿈치와 무릎을 터치하고 다시 뻗으면 3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안 돼요? 그러면 2점은 오른손과 왼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버드도 그 상태에서 팔꿈치와, 그러니까 오른쪽 팔꿈치, 왼쪽 무릎이 쫙 뻗었다가 배꼽 아래에서 서로 닿았다가 뻗으면 2점이에요. 대신에 상체, 그러니까 몸통의 요동은 없어요. 만약에 몸통에 요동이 생긴다? 1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스파이널 플렉션 클리어링 테스트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엎드려서 쭉 이렇게 닿았을 때 몸통이 그러니까 손이 바닥에 짚고 에, 본인의 전면부가 허벅지에 닿아서 엎드려서 통증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른쪽 왼쪽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 점수를 주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7가지 테스트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교정 운동으로 가려면 좌우에 어, 표기를 따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체를 검사함에 있어서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검사가 앵클의 모빌리티 검사랑 흉추의 모빌리티 검사 이 두 개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뭐 전부는 아니지만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또는 NFL이나 농구나 이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이 검사를 쓰는 그 스트렝스 코치들이 많거든요. 그건 이제 뭐 기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하는데 그거는 제가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에 가서 테스트하면서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마킹하면 토탈 점수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점 컷 포인트에서 14점 위로 올라가면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 퍼펙트가 아니에요.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14점 언더면 이 사람 몸에 어딘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뒤에 있는 자료 제가 보내드린 건 SFMA 형태로 내려와야 돼요. 관절 하나하나씩 뜯어서 검사를 따로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려면 아무래도 어, 이 측정과 테스트의 개념들에 대한 걸 완전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돼서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FMS 검사했는데 만약에 18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필드 테스트로 가는 거예요. 스피드, 파워, 근력 이런 걸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FMS가 21점 만점인데 만점을 맞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내 움직임 중에 0점과 1점을 만들지 않는 게 목표예요.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FMS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 혹시 뭐 이론이나 실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요 테스트 7가지는 다음 주에 와서 직접 모두 다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거 기억 잘 하시고, 다음 주에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옷을 치마 같은 거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남자분들은 가능하면 조금 남녀 모두 조금 움직임이 조금 편한 옷들 네 그러면 좀 더 측정에 용이할 것 같아요. 네. 질문은 이제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